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장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1장은 이자론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계리 쪽 하다 보면은 이 이자론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과목은 뭐 비단 액츄얼 그 보험 계리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제 금융 쪽 이런 사람들도 많이 와서 듣더라고. 한 2학년 정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고 요게 이제 재미를 좀 느끼셔야 돼. 그래서 기초 이론을 이제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다 자기 은행 계좌가 있고 이럴 텐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기회비용인 거죠. 그죠? 자기가 원금이 얼마가 있어. 근데 그거를 금융기관 어디다가 맡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opportunity cost로서 이자를 지불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끔가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해도 괜찮죠? 진동만 잘 맞추면 되잖아. 마이너스 금리 들어봤어요? 와, 그랬더니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 어디서 마이너스 금리인데 은행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돈 관리했으니까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돈 더 내래. 까. 돈 빌려줬잖아요. 내가 이제 은행이 빌려줬잖아. 돈 빌려줘서 고맙다고 돈을 더 줘. 아니 관리 내가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이 사람이 이자를 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오, 신기하네. 나 그거 보고 쇼크 먹었어. 진짜 가능한가? 아니, 제로 금리, 0금리는 들어봤는데, 그죠? 그래서 저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기 경제학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실물 경제하고 화폐 경제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면은 그러잖아. 이자율을 어떻게 돼?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게 머니마켓, 그다음에 이제 커머디티 마켓 두 개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금, 프린시펄, 그다음에 종가, 원리합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accumulated valu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뭔가 우리는 또 이제 그 정의를 내려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운트니까는 이제 A라고 해서 원금이 투자됐을 때 T라는 시점에서의 종가 원리 합계를 일단 AT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종가 함수 어마운트 펑션이라고 A라고 쓴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0 시점에서 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꼭 뭐 종가 원리 합계 0이니까 뭐 거의 그런 의미로 딱 본다 그러면 원금이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 표시된 건데 항상 이제 꼭 이자론만이 아니고 보험 나중에 계리 실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금액이 막 다르잖아. 근데 항상 나는 그거를 하나의 유닛 단위로 해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 가지 다른 금액의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금액들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뭐 1,500만 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나는 5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400만 원 투자했다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야? 나는 기회비용을 따지고 싶은데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유닛 단위로 바꿔요. 그래서 계리 실무할 때도 우리가 이거 보험금이 얼마나 갔지? 뭐 어떻게 됐지? 뭐 따질 때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유닛 단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할 때 보면은 뭔가 유닛 단위로 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단위 종가 함수 그래가지고 요거는 원금이 1인 경우에 1원. 그래서 만약에 1원이라는 거를 내가 체계적으로 밝히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원이 되면 500을 곱하면 되고, 그죠? 700원이 되면 700원 곱하면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정인데, T라는 시점의 종가를 원금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A0이 1이니까 내가 단위 1원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이게 이자가 불이되고 되면서 종가가 얼마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를 단위 종가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몰 a로 표현했고 라지 a로. 요게 이제 계속 나오니까 기본적인 이제 정의로서 이해를 하시고 따라서 0 시점인 A0 게다가 요거는 이제 또 1원이니까 어쨌거나 요게 0일 때 요 스몰 A0은 항상 1이다.
요 A형 금액이 다른 거에 따라서 그걸로 나눠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원금은 1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식에서 여기 이제 1-1 안 나와 있지만 요거의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T라는 시점에 어느 금액을 내 투자한 0에서 투자한 거가 T라는 시점에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원금 얼마라는 기준 하에 항상 단위 종가 함수를 곱하면은 요 어마운트 펑션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지시지만 초기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금을 K라고 하면 이제 어마운트 펑션은 원금 곱하기 단위 종가 함수.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종가 함수와 어마운트 함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단위 종가 함수의 형태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매년 이자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0 시점에서는 이제 1원이니까 단위 종가 함수로서 요게 쫙 기울기가 일정하게 쭉 올라간다는 거는 이자가 일정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리, 심플 인트레스트도 보겠지만 저렇게 이제 이렇게 이자가 일정한 경우, 그다음에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예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함수죠. 그죠? 근데 뭐 꼭 2차 함수 아니어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뭐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어떤 형태의 지수 함수든지 간에 그죠? 이자가 발생하는 그 어떻게 돼요? 속도라 그랬나? 벨로시티만 달라지는 거지. 어쨌거나 이자가 매년 증가한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복리죠. 그죠?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건데 요거는 저거죠, 이게. 그 가우스 펑션이잖아요. 그죠? 쭉 여기에서 발생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쫙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중간에 요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어카운팅 차원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죠? 내 계좌에 떨어질 때는 월말에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AT의 특성은 뭐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금리 없이 항상 이자는 플러스 금액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뭐요? 컨티뉴어스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인크리징 하는 거예요. 인크리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인크리징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죠? 우리가 따질 때는 연속 함수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저거를 뭐 현실적으로 풀 때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가정을 해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라고 가정하자. 중간에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까지는 뭐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들어와요. 이제 요 interest large 문자로 해서 n인데 그렇게 밑에 이제 이렇게 붙으면은 n번째 해 분리된 이자. 그러면 그거를 어마운트 펑션으로 이제 비로소 이용하게 되면은 n번째 해의 말, 그다음에 요거는 n-1번째 해지만은 n번째 초 그거 종가를 빼면은 n번째 해에 분리된 이자다. 이렇게 해서 데피니션상 이제 large IN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n번째 해의 말의 종가에서 n번째 초에 원금을 뺀 것이 바로 이자다. 그러면은 이제 바야흐로 우리가 실이율,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연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연간 신이율을 따져보자. 그러면 원금 1원을 내가 1년 동안 투자했을 때예요. 그러면은 요 이자율을 이제 우리는 스몰 i라고 그렇게 앞으로 이제 표현할 거예요. i 평생 그렇게 쓸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0년에서 1년까지니까 A1은 1년 첫 번째 해에 말의 종가에서 원금을 빼면 된다. 그걸 갖다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쓰면은 요게 이제 원금이고 1년도 말에 종가 거기서 원금을 빼요. 어머먼트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A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서브트랙션 되니까 그거를 실이율로 나는 그 정의를 하겠다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얼마를 투자했는데 1년 지나가지고 얼마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금액 차이가 이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식을 풀 때 우리가 이제 그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n번째 연간 실 이율은 뭐냐? 그러니까 요 데피니션을 그냥 한번 그 음미하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n번째니까 그 n번째 말에 아니 n번째 초에 있는 애가 얼마 금액이 있었는데 그 해 n번째 해에 종가에서 n번째 초기에 그 초기 원금을 빼면은 이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 이게 n번째 해의 실 이율이구나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금 A0를 쓰고 원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단위종가 함수를 통해서 하면 아 어마운트 펑션이 아니고 단위종가 함수를 가지고 실이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뭐 빨리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반식으로 단위종가 함수를 1 플러스 t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몇 번째에 실이율이 30%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n번째 해에 실이율이 30%가 되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by definition 단위종가 함수를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써가지고 대입을 하면 요걸 이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고 요걸 이제 10분의 3이라고 봐서 풀어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는 이제 3분의 2라고 돼 있지만 정수를 택하면 8년째 가면은 내가 1원을 투자했을 때 그 8년째 해에 실이율이 30%가 된다.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종가 함수는 나중에 이제 단리, 복리 해가지고 특수한 형태를 따지겠지만 저렇게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종가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주어졌는데 여러분 엑셀들 할 줄 알죠? 엑셀. 예? 그래서 이제 이따 나오는 테이블을 엑셀로 했는데 그렇게 한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손으로 먼저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저 데피니션도 지겹더라도 이렇게 몇 번 써봐요. 그러면 초반에 이제 써놓으면 머리에 인이 박히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뭐가 복잡하고 이럴 때는 기본으로 가서 기본 정의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원금은 요게 내가 A0 요 0 넣으면은 뭐 100 딱 나오겠죠. 그럼 단위종가 함수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마운트 펑션을 원금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요게 단위 종가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CD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풀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요 테이블을 이제 엑셀로 해서 만들었어요. 엑셀로 해서 하면은 요 펑션 그대로 엑셀에서 식을 물고, 엑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있어요? 엑셀 없죠? 요즘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 빠른 사람들은 그죠? 거기 이용해서 하면은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한 1, 2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거를 나름대로 식을 써보고 손으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저런 걸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기본을 익힌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플 인터레스트라고 달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어. 근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원금에다 더하지 않고 따로 띄워놓고 이자에 대한 거를 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원금에 계속 적용을 해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자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걸 이제 달리라고 해요. 단위종가 함수는 여기 보셨다시피 T 기간에 따른 이자 그렇게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앞에서 정의한 것대로 어마운트 펑션 이렇게 되고 종가 그 다음에 요거 항상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by definition 정의상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t가 이제 n과 n-1이니까 그렇게 내가 시작된 그 n번째 해의 초기 자금에서 그 기간에 생긴 이자 어마운트 그걸 나눠주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특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n이 증가하면 기간이 증가하게 되면은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실이율 i에는 감소하겠죠. 밑에가 커지니까. 왜냐하면 매년 분리되는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동일하고 그죠? 그걸 합하면은 원금이 증가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하면 이거는 실이율이 기간이 그 경과되면서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위에 대한 예제인데 한번 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데피니션 차원에서 풀어보시고 이것도 이제 엑셀로 했는데 요 이자가 일정하죠, 그죠? 그리고 n번째 1년째, 2년째, 3년째는 이렇게 이율이 줄어든다. 그 이자 합쳐가지고 해서 봐야 되니까, 그죠? 단위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손으로. 이제 복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업무할 때도 이걸로 쓰게 되는데 이제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라고 해요. 저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투자해가지고 이자가 불이가 되면 그 이자까지도 원금에다가 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걸 만약에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간이라고 하는 게 지수함수로 해서 이렇게 파워 T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이제 단위하고 다른 게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원금 자체는 원금을 K라고 하면 어마운트 펑션은 단위 종가 함수 곱하기 K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따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요 식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기간대로 넣어 주면 여기에서 지금 요게 n-1 n-1승 n승 n-1이니까 1 플러스 i에 n-1으로 나눠주면 1에다가 여긴 1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 되니까 i만 딱 남죠. 그죠? 복리에서는 따라서 n하고 무관하게 몇 번째 해에 가든지 간에 이율이 일정하다. 그죠? n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는 기간이 경과되면은 이율이 감소되는데 복리는 기간이 증가해도 실이율은 동일하다. 그게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고 그랬을 때 원금이 100이고 i가 10%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딱 데피니션 상으로 어디 화장실? 막 지금 안 더워요? 괜찮아요? 나만 덥구나. 그래서 보면은 항상 처음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데피니션을 써봐요. 나중에는 인이 박혀. 그래서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풀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게 해놓으세요. 기초를 그렇게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한번 뭐 엑셀로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n에 상관없이 10%로 이율이 일정하다. 그 얘기는 이자는 그 대신 점점 많아지죠. 복리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특징이 단리하고 복리의 차이예요. 예?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문제 예제가 단리 이율 5%, 원금은 n년 후에 2배가 돼요. 복리 이율 하에서는 n년 후에 3배가 된대. 그러면 이제 제가 식을 쓰면 요게 단위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이론을 내가 투자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5%로 해서 n년 후에 2배가 된대요. 그리고 복리로 되면은 요 위에 n이 들어가는데 1 플러스 i에 n승일 때 3배가 된대요. 그럼 우리는 뭐 연립방정식 풀듯이 하면 여기에서 n이 20이구나. 그러면 1 플러스 i에 20승을 하면 그게 3배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5.647%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기로 하면은 어떻게 풀지? 마트 계산기에 저거 있어요? 지수? 없죠? 그러니까는 저런 게 문제라고. 그렇잖아, 그죠? 20번 두들겨야 돼. 메모리도 없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 하나 되나? 하나? 네? 공부할 때 계산기 안 써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문제고 나중에 가면은 막 더 복잡한 것들은 상당히 힘든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시험 볼 때 뭔가 보조 종이에다 주고 그걸 이용하라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요 개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단위하고 복리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단위는 일정하게 쭉 가고 복리는 이제 지수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가요. 근데 따져보면은 기간, 1기간, 여기 뭐 1년, 보통 이제 1년 단위니까 꼭 1년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1유닛 단위가 됐을 때까지는 단위가 더 크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복리가 더 커진다. 그렇게 이제 함수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하고 1보다 클 때 저렇게 커진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써요. 현가, present value, 뭐 아니면은 discounted value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따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아까는 단위 종가 함수는 1원을 투자했을 때 기간이 경과하면은 얼마가 증식되느냐 그래서 실이율을 얘기를 했는데 얘는 어떤 내가 단위로 봤을 때 미래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아니면 1원이 현재로 보면 얼마냐 미래 1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정의하는 거를 현가라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현금 흐름 그죠? 캐시 플로우 얘기하고 그거에 현가를 구해라 그러면 present value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FRS 17의 기본 근간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게 어려워져도 이런 기본 근간은 있는 거예요. 미래에 지급될 돈들의 present value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estimate로. estimate이 무슨 말인지 알죠? 추정치,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 단위는 뭐냐? 일정 기간 1년 후에 1원이 되는 게 지금으로 보면 얼마냐? 그죠? 아까 말한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로 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데피니션 상으로 보면은 그 단위 현가 함수가 단위 아까 본 종가 함수하고 따로 우리가 구분을 안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1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금액이 P1이라는 모르는 금액을 투자를 했어. 원금으로. 그랬는데 단위 종가 함수 AT를 곱했을 때 1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현가 present value는 AT분의 1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단위 종가 함수를 그냥 쓰니까 A의 마이너스 2승 T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단위 현가 함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단위 종가 함수하고 별도로 따로 뭐 예를 들어서 D의 T다 이렇게 안 하고 단위 종가 함수를 이용해서 역수를 해서 써요. 점점 그게 이제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복리 하에서 그럼 단위 할인 함수는 뭐가 되겠느냐? A의 마이너스 완승 아니에요. 그죠? 만승 T인데 이렇게 되는데 요 AT가 단위 종가 함수 복리 하에서는 1 플러스 I의 T승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T가 복리 하의 단위 할인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 쉽죠? 그죠? 기본적인 어떤 뭐 대수, 그죠? 그리고 이제 T가 1인 경우 기간이니까 단위 할인 내지는 현가 함수. 그리고 이제 요 1일 때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1 플러스 i분의 1 V라고 또 들어왔어요. V. 그래서 저걸 많이 쓸 거예요. V. 그래서 뭐 뒤로 갈수록 저 V라는 걸 많이 써요. 이게 기간이 2가 되면 V 제곱이 되겠죠. 그죠? V 3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그 유닛 단위로 봤을 때 V가 1 플러스 i분의 1이다. 그래서 단위 할인 함수, 단위 현가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라는 기간으로 들어가 있으면 V의 파워 T다. T승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 3년 후에 이거 1,000원인데 예. 3년 후에 1,000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현재 투자하는 거를 복리 5%일 때, 단위 5%일 때 by definition 현가는 요거에다가 A3 그죠? A3이 복리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 플러스 I 5%니까 1.05에 3 마이너스 3승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는 863.84를 하면 여기 이제 V3승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 금액이 있으면 복리 5% 하에 3년 후에는 1,000원이 내 돈이 된다. 그 체제 하에서 이게 단위인 경우는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0.05에 곱하기 3 단위니까 그런 경우에는 869원 57전이 있으면 3년 후에 1,000원이 된다. 뭐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쉬운 얘기니까. 근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아까 이제 그 실이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디스카운트 할인율 자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인율은 기본적인 그 0에서 1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아까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이 기간 중에 얼마가 불이됐지.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종가가 얼마였는데 그죠? 중간에 금액 차이가 뭐지? 똑같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아까는 불이된 이자가 그랬지만 지금은 할인된 금액이 얼마지? 이렇게 해서 여기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는 시작 시점에 A0가 됐지만 실 할인율 따질 때는 기간 말에 금액으로 거꾸로 역으로 해온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제 계속 나오니까 따라서 요게 따라서 들어가면은 여기가 AN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요거를 나는 이제 되게 여러분들한테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두 개 차이가 뭐죠? 아까 얘기했죠? 먼저 우리 이거부터 했죠. 그죠? 주어진 단위 0에서 1 기간이 있는데 1원을 투자했더니 우리가 데피니션을 어떻게 했어요? I라고 하는 거를 실이율로 하면 그죠? I만큼의 이자가 생긴 거지. 그래서 종가가 1 플러스 I가 됐어요. 그죠? 기본 정의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할인은 거꾸로 0시점에서 봤을 때 1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얼마가 되느냐인데 요거를 I로 바로 표현하지 말고 왜? 금액이 다르니까 D만큼을 할인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바이 데피니션도 우리가 또 도입한 게 뭐예요? V 얘기했잖아요. 그죠? 1년 후에 1원, 그러니까 T가 1일 때 1원을 여기서 봤을 때 V라고 하자. 그거는 요 실이율 I를 도입을 해서 1 플러스 I분의 1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하고 잘 연관시키면 저게 이제 I하고 D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측점에서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V라고 했지만 내가 1원을 미래에 1년 후에 갖기 위해서 할인액이 D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금액은 뭐겠어요? 1-D죠. 예? 그러면 그거를 투자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0시점에서 1-D를 투자했어. 그런데 이자가 D만큼 생겼어. 그래서 종가가 1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정의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내가 실이율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처음에 1-D1이죠. 시기 초기에. 그리고 여기 말에 1년 말에 금액에서 1년 시작되는 시점의 금액을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I하고 D가 이게 표현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 주어진 거를 가지고 실이율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하면 I하고 D 관계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I하고 D는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원금이 1원이고 하나는 1년 후에 종가가 1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오히려 실이율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이게 생겨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는 대수적으로 봤을 때 요 I하고 요걸 곱하면 I-ID가 되죠. D. 여기서 또 이렇게 D를 1로 넘기고 얘를 넘으면 I-D가 ID래. 이거 뭐지?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리 복습한 사람도 있을래나? 우리 처음 보신다며. 한번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여기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건 뭐 저기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 I하고 D하고의 차이래. 저건 뭐죠? 실이율과 실할인율의 차이 아니에요. 그죠? 단위. 왜 생기지 저게? 저거 0인가? 0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ID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 앵글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0 시점에서 내가 여기 그죠? 투자 원금 D만큼 차이가 나죠. 어디하고? 여기하고. 얘는 2를 투자했어. 얘는 1-D를 투자했잖아요. 그죠? 차이가 나. 내가 D하고 I를 따르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차이가 나. 금액만큼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가라고 하는 거는 그 차이 금액이 D죠. D만큼이 기간이 1이 지나갔어. 그럼 D에 대한 이자가 생기가 할까요? 그러니까 D 곱하기 I를 하면 0 시점에서 원금이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1기간까지의 이유를 곱해준 게 바로 I하고 D의 차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일시점에서 봐봐요. 일시점에서는. 일시점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I죠? 종가가 I가 차이가 나. 그럼 뭐예요? 0시점에서 보면 I에 대해서 할인율 D만큼 곱하는 거죠. 차이가. 이거 왜 생겨요? 얘는 여기가 1원이고 얘는 여기가 1원이어서 생기는 거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으로 내가 대수적으로 샤샤샤샥 디라이 하면 됐다 끝났다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런 게 이제 계속 그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긴 하지만 아, 요 식이 뭐지? 그 저거를 막 그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면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꼰대들이 나 같은 꼰대들이 외우지 마. 아, 어떻게 안 외우고 되냐고. 근데 어떻게 돼요? 리즈닝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 아니야. 아, 얘하고 얘하고는 하나는 0시점에서 1원 넣는 거고 하나는 종가가 1원이야.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어요. I하고 D는. 아, 그 차이는 0시점에서 봤을 때는 D만큼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이율 I가 발생하는 거고죠. 1시점에서 봤을 때는 차이 나는 I에 대해서 0시점으로 D만큼 할인한 거야. 이렇게 하면 저게 이제 저 관계의 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추가 되겠죠. 그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 데피니션을 실 이유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다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겠죠. 뭐예요? 1년 후에 1 플러스 I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가 필요하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I하고 D라고 따로 그죠? 실 이유라고 실 할인율하고 정의된 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리즈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저거를 풀지만 머릿속에서는 아, 기본적인 게 이게 왜 차이가 발생하지?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험 볼 때마다 뭐 V하고 D하고 또 나중에 가면은 막 V에 브래킷 M도 나오고 막 I에 브래킷 M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관계들이 그죠? 뭔가 내가 보기만 하면 답답한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항상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드라이브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고. 요건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하나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른 앵글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은 이렇게 보시죠. B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1 플러스 I는 0시점에서 형가는 1원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 여기에서 봤을 때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본 데피니션은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 1 플러스 I가 현재 시점에서 얼마냐? 그런데 종가에서 원금을 뺐어. 그러면 요거 자체는 1 플러스 I의 I분의 I가 되죠. 요거 순서를 바꿨는데 요거 자체도 뭐 하려고 하면 1 플러스 I로 양쪽을 나눠주면 되죠. 위아래를. 얘는 1이 되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1이니까 V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서 여기로 올 수 있죠. 1 플러스 I분의 1이 빠지니까 I야. 그러면은 1 플러스 I분의 1이 V니까 VI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하고 차이, 요걸로 지금 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D를 적용한 거 아니야. 그죠? 중간에 무리된 요 I만큼의 금액을 어떻게 돼요? 원금 시점으로 돌려놓는 거지. 1 플러스 I가 현가라 그랬잖아요. 할인하는 걸로. 그죠? 그리고 요 식을 가지고 보면 I는 그래서 V분의 D. V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D잖아. 금액상으로는. 그죠? V는 1-D. 또 이렇게 올 수 있고. 여기에서 실 이유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원금이잖아. 1-D가. 그죠? 이자 발생이 얼마만큼 됐어요? 거꾸로 보면 D만큼 됐잖아. 그게 실 이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을 가지고 실 이율처럼 생각을 하고 요 놈을 가지고 할인처럼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I하고 D 어떤 변형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래서 식으로 이렇게 내가 푸는 것도 익숙해지겠지만은 의미를 알면은 막 잊어먹으라고 머리를 때려도 안 잊어버릴 걸 아마. 그렇잖아요. 그죠? 개념을 알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 1-d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V가 왜 1 플러스 i분의 1 그래서 1년 후에 그죠? 1 플러스 i라는 금액이 지금 0 시점에서 얼마냐라고 하는 단위 평가 함수로서 1년 기간에 대해서 1일 때 이렇게 표시한 게 1-d라 그랬죠. 요거 자체는 1년 단위 후에 1원의 평가니까 1원의 평가이므로 이렇게 되는 게 단위 평가 함수와 같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V 플러스 D는 1이죠. 0 시점에서 V를 투자하면 여기 V를 투자하면 1년 기간 후에 이자가 D만큼 생기죠. 그렇게 하고 1원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그죠? 논리적으로 설명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D는 1 마이너스 V 그죠? 그랬을 때는 할인액이라고 하는 거는 종가인 1원하고 투자액 V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1차 시험에 보면은 그래도 뭐 그 이자론 관련된 거 물론 이제 간단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것들을 그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거는 한번 뭐라 그래요? 음미를 해봐야 돼. 음미. 알겠죠? 머릿속에서 뭐 음미를 해봐. 그래서 앵글을 바꾸는 거야. 얘를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죠? 또 요거를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차피 D하고 I는 우리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한 거야. 단위 차원에서 이제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 하에서 복리 하에서 단위 할인 함수를 이제 해보자고요. 아까는 이제 그 단위 종가 함수를 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단위 할인 함수가 A의 마이너스 1승이었어요. 그럼 1 플러스 IT에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요 V가 아까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그죠? V가 1-D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D의 파워 T, T승한 게 할인 함수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T 기간에.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한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가 뭐고 이런 거를 잘 이제 음미해서 거의 이게 그냥 내가 식으로 이렇게 디라이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의미 차원에서 한번 짝짝 써가지고 맞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상당히 훈련이 되겠죠.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좀 생각 좀 하면서 일해. 이런 경우 많거든. 나도 약간 젊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상처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계리 쪽은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뭐예요? 논리적인 띵킹 그걸 해야 돼. 이거 쉬운 데서부터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나와요. 계속 더 이제 복잡하게 계속 이제 진전이 되죠. 이제 처음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요 관계 V 1-D 요 관계가 어떤지는 이미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N년째 해의 할인율 봤을 때 by definition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복리하니까 이렇게 넣었을 때는 1 플러스 i분의 i가 돼. 근데 요거 우리 D라고 봤잖아. 그죠? 앞에 했죠, 이미. VI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는, 할인율이 복리하에서, 아까 복리하에서 실리율이 N하고 상관없이 I로 일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복리하의 할인도 N하고 상관없이 일정하네. 그렇다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식으로 본인이 써가지고 해봐도 D로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할인 함수니까 그림으로 이해하기로는 1원이 N년 후에 1원이 되는 게 쭉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요 관계로 이제 요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단위 할인 함수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와요. 그래서 저게 나중에 이제 I하고의 관계식 그거에 이제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펼쳐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다음 단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봤지만 1-DT잖아요, 그죠? 1-D의 T승이 아니라 1-DT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D 할인되고 D 한 번 더 할인되고 -2, -3D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하에서 by definition 한번 디라이브를 해보면 아까 단위 하에서의 실이율도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인율, n번째 할인율도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단위 종가 함수를 d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봐요. 그럼 단위 하에서 요 by definition 중요하죠. 이거 자체가 a-1분의 거꾸로 1로 만들 수 있죠. 단위 종가 함수예요. 그럼 요거는 1 dt라고 앞에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구나. 요게 바로 뭐예요? 할인율 d를 가지고 만든 단위 종가 함수예요. 그죠? 그게 i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1 플러스 ti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it. 그죠? 그런데 할인율을 가지고 한 거예요. 복리하에서는 마찬가지로 기본 데피니션 중요해요. 그랬을 때 여기가 VT인데 1-D의 T승이니까 1- 할인율의 마이너스 T가 단위 종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드라이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중에 이제 막 관계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상태에서 저런 관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해 오는 거를 역으로 미는 거지. 에? 불이 되는 거를 역으로 땡기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 절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3년 후에 1,000원 아까 나왔죠. 그랬을 때 이번에는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단 할인율이잖아요. 할인율 5%. 그러면 단위는 3 곱했잖아요. 그죠? 복리는 3승. 요거 위로 안 올라갔네. 본다고 봤는데도. 그래서 내가 주어진 그 이자율 가지고도 하지만 할인율이 주어졌을 때도 얼마나 금액이 증가되는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두 개를 갖다가 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0시점에서 100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여기서 1기간까지는 할인율이 5%야. 여기에서 1에서 2까지는 할인율이 0.1이야. 그랬을 때 2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럼 이건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복리라고 보시고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A1 종가 함수가 뭐였어요? 1-D의 마이너스 파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1-0.5 여기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1-D의 1기간이니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A1이라는 여기 시점에서 요 기간의 초기 투자 시점이라고 보면 요 기간의 원금으로 보고 1-DT분의 1. 요 두 번째는 0.1이었잖아요. 그죠? 1-0.1에 마이너스 1승 해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한 걸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1- 할인율 1-D의 마이너스 기간. 그죠? 1년 마이너스 1승. 여기까지는 1- 할인율 1-D 1-0.1에 마이너스 1승 그렇게 하면은 2년 후에 종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자꾸 연습시키는 게 이율이 얼마일 때, 할인율이 얼마일 때, 그거 가지고 하는 거 기간이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하고 D,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리에서 쓸 때 미래의 현금 흐름 그거를 현가로 땡기는 거 거꾸로 이때의 금액을 미래로 내가 트렌딩 시킨다 그래요. 미래로 트렌드 시킬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계리 쪽에서는 그거를 항상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런 식의 게 일단은 요 변수하에서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probability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할인과 실이율,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D와 I 그거 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1+I의 T승이 그 디스카운트로 보면은 1-D의 마이너스 T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데피니션 하에서 그걸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SOA에 그거 있지 않나? IFM인가? 그 시험 있잖아요. 거기는 저 이자론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니고 나중에 그거 이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쓰이겠죠. 물론 1차에도 이렇게 쉬운 건 안 나오겠죠. 그죠? 저런 게 바탕이 된 약간 어려운 게 나오겠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나중에 SOA 시험 볼 때도 이런 기본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거저 먹지. 이자론 같은 경우. 막 베베 꼬아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특별하게 언급 안 하고 뭐 함수가 있다 이러지 않는 한 그냥 복리라고 가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0원을 월 실리율 2%로 차입해서 3년 후 이제 조금씩 틀어나오네. 한 달. 지금 기간이 이제 달라지죠. 단위 그냥 0, 1 얘기하다가 월 실리율이 2%야. 3년 후에 뭐예요? 그러면 월로 보면은 36 아니에요. 복리니까 1.02에 36승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명목이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실이율은 영어로 effective interest rate이고 안 써놨네. 명목은 nominal이에요. nominal. 명목적으로 하는데 봐봐요. 이제 여기서는 실이율로 그렇게 했는데 명목이율 여기 써놨네. 명목이율이 I2 그런 얘기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조금만 1분만 요것만 설명하고 시작. 요거 뭐냐면은 주어진 1년이라는 단위에 2번 컴파운드 된다. 이자가. 그래서 여기 할 때 interest conversion period 그래서 ICP라고 오 교수님이 쓴 거 봤죠? ICP, interest conversion period인데 주어진 1년 기간에 이자가 2번 불이 돼요. 그러니까 I가 2란 얘기는 뭐예요? 6개월. 그런데 그거를 annual로 표현한 거야. 1년 단위로. 6개월간 이렇게 2번 되는데 그거를 연간으로 표시한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기본 단위로 1년을 기본으로 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많이 보는데 뭐 카드 이율 뭐 이런 거 할 때 뭐 몇 프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명목하고 실질을 모르면 헷갈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는 그런 저희 저축은행이나 그런 지혜금융권에서는 약간 사람들한테 이제 트릭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0.1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내가 요게 1년에 2번, 요게 가로하고 둘이라는 얘기는 1년에 2번이에요. 그랬을 때 2로 나눠줘. 요 2로. 위에 있는 2로 나눠주면 아까 말했죠? 1년에 2번이니까 6개월. 6개월간의 실이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I2가 I2가 0.1이 그렇죠. 뭐야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여긴 좀 다른 얘기예요. 요거 요렇게 얘기했고 I2가 0.1이라는 거는 연간 이율로 나타낸 명목이율. 여기서 2는 1년에 12개월 동안 2번 이자율 전화기간이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더라고. Interest Conversion Period. 그래서 ICP가 나오면 요거의 약자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I 4, I 12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와요. 그게 명목이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그 숫자만큼 나눠주면 그 전환되는 그 기간,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실이율을 나타낸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1년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브래킷을 씌우고 그래서 이거는 실이율로 봤을 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목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적으로 1년을 기본 단위로 해서 이율로 표시해. 근데 실이율은 그걸로 나눠줘야 실이율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5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할게요.